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에너지겠죠. 에너지가 뭔가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 부르며 단위는 줄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풍기를 쓴다고 합시다. 그럼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 에너지를 흘려주죠. 그러면 선풍기가 돌 때 우리는 전기 에너지가 사용됐다, 소모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가 든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 총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에너지 전체 총량의 변화, 그러니까 늘거나 줄 수 없어요. 변화는 없고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될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선풍기 돌려볼까요? 선풍기는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써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완전 사라져. 에너지가 소멸돼. 그런 거 아니라 했어요. 에너지 총량의 변화가 없고 이 전기 에너지가 선풍기가 도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가솔린, 화석연료니까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를 소모해서 굴러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됐다고 하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조명기구도 전기 에너지를 줘서 빛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그 표면적인 것만 필기를 한 것 뿐이지 조명은 이제 빛 에너지도 있고 따뜻하죠. 열 에너지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조명은 밝게 비추기 위해서 쓰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에너지 효율 볼게요. 에너지 효율은 공급된 전체 에너지 분의 내가 사용된 에너지 곱하기 100으로 단위는 %로 하고요. 열기관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열기관은 이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장치고, 지워졌네. 열기관에서의 효율을 우리는 열효율이라고 부른다.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 일을 하는 장치고요. 여기서 열효율 계산법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열효율은 똑같아요. 에너지 효율이랑 이제 공급된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Q1으로 표기할게요. 그리고 열기관이 열기관에 사용된 에너지 W라고 할게요. 그리고 곱하기 100, 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자면요. 열기관 이제 열을 주죠. 열은 뜨겁죠. 고온이었을 거예요. 고온의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거 전체 에너지 Q1이라고 할 거예요. 공급된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써요. 열기관이 사용한 에너지를 W. 사용된 에너지. 근데 공급된 에너지가 W로 다 썼으면 100일 거예요. 1이 나오겠죠. 100%. 그쵸? 근데 그런 건 이 우주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용되지 않은 손실된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네, 손실된 에너지 저온이겠죠. 고온에서 공급이 됐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쓰고 저온이 돼서 빠져나가는 Q2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 효율은 총 공급된 에너지 Q1 분의 사용된 W로 표현할 수 있고요. W는 또 다른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Q1 분의 W랑 Q2를 더한 게 Q1과 같아지니까 W를 나타내줬다면 Q1에서 Q2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요게 만약에 1이다? 와 100%죠. 이거는 이 우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 이게 하나 같은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거예요.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에너지는 무엇이냐?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진짜로 뭐 석유, 석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에너지.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를 신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계속해서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환경 오염이 없겠죠.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질 테니까 뭐 이제 고갈 위험이 없고, 그리고 뭐 환경 오염 걱정이 좀 덜하다라는 건데, 단점은 이런 게 있다고 밝혀졌는데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아직 이제 연구 단계라던가, 그렇죠. 뭐 이제 발전 비용이 비싸거나,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나오긴 해, 쓸 수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지 않아,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신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수소자동차 있죠.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를 태워서 가는 자동차인데 수소를 연료로 써서 나오는 게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진짜 없겠죠. 근데 문제는 수소가 위험하죠. 터질 수 있는 거니까 안정성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연료, 전지, 이것도 이제 화학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것도 수소 갖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탄, 원래 고체죠. 이거에 액화 및 가스화, 뭐 이런 거 신에너지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로는 보통 이제 자연을 이용한 거예요. 자연, 뭐 이제 태양이라든가, 뭐 바람, 풍력이라든가, 물, 수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한 것들을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 있겠죠. 네, 이거 지우개가 켜져 버렸네. 첫 번째로 태양광 발전 있겠죠. 태양광 발전은 전자기술을 이용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태양 발전은 이제 장점이 있다면은 당연히 뭐 연료 고갈 위험이 있겠죠. 연료 고갈이 될 리가 없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요. 유지 보수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도 시키지 않겠죠. 환경 오염 안 시키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죠. 해가 떠 있을 때밖에 안 돼요.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풍력 발전, 바람이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장점은 똑같겠죠. 고갈 위험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도 안 시키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은 지을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발전 지역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뭐 소음 있다던데 소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수력 발전 마찬가지죠. 장점은 당연히 고갈 위험이 없고 환경 오염도 시키지 않고, 심지어에는 연료도 들지도 않아요. 연료비도 안 들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데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단점은 댐 지어져요. 댐, 그죠? 건설 비용이 어마무시하고,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생태계 파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조력 발전. 이름 그대로 조력이죠. 밀물썰물, 물이 들어왔다 나갈 때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야, 알겠죠? 장점 다 똑같죠, 그죠? 뭐 고갈 위험도 없고 환경 오염도 없는데, 이제 문제, 단점 있죠. 밀물썰물이 그러니까 조수 간만에 잘 커야겠죠. 이것도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고, 이게 아마 뻘에다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설 비용도 좀 많이 드는 편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 파력 발전. 파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파도 치는 힘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든 거니까 고갈 위험 없는데,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파도가 힘이 세죠.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내구력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구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아요. 적절한 장소 찾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재생에너지들은 전부 다 자연을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 교갈 위험은 없고 환경오염도 별로 없는데, 이제 환경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은 없지만 설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 몇 개 구분하셔야 되고요. 조력 발전하고 파력 발전이 좀 묶여서 나오니까 두 개 좀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